안녕하세요, 부끄러울리라 여러분.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여기 지리의 복수입니다. 예, 로버트 카플란의 지리의 복수인데요. 이 지리의 복수는 지정학에 관한 책이에요. 특히 이제 지리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 책인데요. 왜 저자가 지리의 복수라고 지었냐? 여기서 지리의 복수라는 거는 어떤 지리의 한계를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제 모든 나라는 어떤 자기만의 특정 지리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지만 요새 현대 문명에 가면서 자신의 지리 한계를 어떤 기술로 극복을 했죠. 뭐,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산을 넘어갈 때 터널을 뚫어서 가거나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평상시에는 어떤 지리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데, 러우 전쟁처럼, 어떤 국가가 위기에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지리가 어떤 그 자신의 위협을, 자신의 지리적 특성의 그 한계가 다시 그 전면에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위기가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지리의 복수라고 책을 지었죠.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시로 보면은 러우 전쟁이 있었죠. 예,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그 작년에 밀 가격이 폭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최대 수출국인데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밀 수출이 이제 그 흑해 연안 그리고 이제 그 크림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닷길이 이제 막힌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물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로 이제 지리 한계를 극복을 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지리는 그 자신의 위협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이 책 전반적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저자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지리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그리고 각국의 그 주요국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적용해서 그 예시를 들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간단하게 짚고 싶은 거는 미국 편이에요. 미국 편이 가장 흥미로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좀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자국 중심주의 이런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미국이 왜 계속 중동이나 그리고 나토 유럽 그리고 중국 대만 쪽에 왜 자국 함대를 계속 파견해서 계속 그쪽을 왜 수호를 해야 되냐? 엄청나게 세금을 퍼붓고도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이득이 있냐라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통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의 영토를 허물고 그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은 아직 중미나 남미도 이제 제대로 자기 편으로 이제 못 끌어내고 있거든요. 뭐 이제 코스타리카나 뭐 파나마 이쪽 그리고 아니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고 이제 칠레 이런 데에서도 아직 그 미국에 대한 지지나 어떤 정치 경제적인 통합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 아메리칸 대륙을 두고 아시아나 뭐 유럽에 아니면 중동 쪽에 자신의 함대를 파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을 품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함으로써 이제 항해의 자유 그리고 이제 무역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분명 이제 어떤 이득을 보는 건 확실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리고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미중은 이제 거의 이제 기술적인 격차 그리고 군사 기술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냐? 이제 자국 내에서는 이제 왜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그 세금을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정치적인 압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실리도 있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저번에 트럼프 때문에도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미국 중심주의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의 말대로 이제 점점 미국 중심주의로 가냐 그런 방향이 보였었는데, 근데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었죠.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이제 거의 7%, 8% 넘게 이제 발발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됐고, 지금 뭐 5.25, 5.5%까지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지역의 어떤 불균형과 불안정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미국으로 어떤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이 시기에 뭐 자국 중심주의 아니면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를 챙기는 게 맞냐? 그런 선택의 기록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토는 이제 점점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자기 군사력을 유럽에 주둔시켜야 되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했었는데요. 작년에 러우 전쟁이 발명해서 다시 그 나토의 존재감이 엄청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도 다시 이제 가입을 하냐 마냐 간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뢰 복수는 다시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 다시 그 논쟁의 중심에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미국은 다시 과거처럼 미국 중심주의주로 가느냐, 그 과거라고 하면은 일단 1차 세계대전 이전 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때는 이제 미국 자신만 챙겼는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자신의 세금을 퍼붓고도 다시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해야 되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보이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 병력을 보내고 있고 지원 무기나 아니면 방어 수단을 보내고 있고, 중국에는 계속 대만을 침공하지 마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규모적인 어떤 국지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어떤 서로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것이 이제 대만 해변 주변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오늘날 한번 다시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미국이 얼마나 자국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지, 혹은 자국 중심적으로서 다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할 말이 많은 책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포인트 하나만 이제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정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추천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